손흥민은 자신의 집에서 봉인된 문을 발견합니다. 문을 열어본 손흥민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애손 흥민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부엌에서 쇠가 부딪히는 소리. 낯선 소리는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살며시 담요를 젖히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작은 아파트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자정이 한참 지난 시간, 손의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민지?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물론 없을 것이다. 민지는 이미 5개월 전에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공식적으로는 실종. 그러나 손은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손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흘끗 보았다. 민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녀가 해변에서 웃고 있고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모습.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휴가였다. 그 후 모든 것이 변했다. 부엌에 도착했을 때 손은 숨을 멈췄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그는 손을 보자 멈추었고 그들은 한순간 서로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손흥민은 그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누구세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지가 사라진 이후 수없이 많은 악몽을 겪은 후에는 이것 또한 그저 다른 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놓았다. 나는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손흥민 씨. 그의 목소리에 손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는 부엌 카운터에 놓인 칼을 슬쩍 보았다. 그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건 필요 없을 거예요, 그가 말했다. 난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들어왔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가 대답했다. 중요한 건 내가 민지를 어디서 봤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손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5개월 동안 경찰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민지가 사라진 날 밤의 CCTV 영상, 그녀의 마지막 통화 기록,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그리고 이제 이 낯선 남자가 그의 부엌에 서서 민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손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다. 우선 이건 꿈이 아니에요, 남자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지는 죽지 않았어요. 그 말에 손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섰다. 그녀가 살아있다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당신은 누구예요? 내 이름은 지호예요. 나는 민지와 같은 일을 했어요. 손은 혼란스러웠다. 민지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다. 적어도 그가 알기로는. 하지만 지난 5개월 동안 그는 민지에 대해 많은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일을요? 이 시간이 없어요, 지호가 말했다. 당신은 이것을 가져가야 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민지가 어디 있는지, 왜 그녀가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왜 그들이 당신을 죽이려 할지. 손은 USB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날 죽이려 한다고요? CK그룹이요. CK그룹. 한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 이상하게도 민지는 사라지기 몇 달 전부터 그 회사에 대한 기사를 자주 보고 있었다. 손은 그녀가 패션 콜라보레이션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갑자기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호의 표정이 변했다. 빨리, 그들이 왔어요. 그는 손의 팔을 잡고 그를 거실로 끌어당겼다. 베란다로 나가야 해요, 지금 당장. 잠깐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이 물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고 그의 삶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USB를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신뢰하지 말아요. 경찰도 안 돼요. 이 USB를 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바다의 집을 찾아요. 민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손은 혼란스러웠지만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는 더 이상 질문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호는 그를 베란다로 밀었다. 옆집 베란다로 건너가서 계단으로 내려가요. 차 열쇠는 어디 있어요? 부엌 카운터 위에요. 손이 대답했다.
지호는 재빨리 카운터로 돌아가 열쇠를 집어들었다. 그는 손에게 던졌고 그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잡았다. 가요, 지금 당장. 손은 베란다 난간을 넘어 옆집 베란다로 건너갔다. 그는 뒤돌아보았고 지호가 거실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총성이 울렸다. 손은 비명을 억눌렀다. 그는 옆집 베란다 문을 열고 낯선 이의 집을 통과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손의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민지는 어디 있는 걸까? 그녀는 정말 살아있을까? 그리고 그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또 다른 삶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주차장에 도착했고 자신의 차를 향해 달렸다. 키를 꽂고 시동을 걸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은 출구를 향해 차를 몰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USB가 꽉 쥐어져 있었다. 6개월 전, 손흥민의 삶은 완벽했다. 서울의 유명한 축구팀에서 뛰며 그는 자신의 경력에 만족했다. 그의 아내 민지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적인 브랜드를 운영했고 그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언젠가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자선 행사에서 만났다. 손은 유명 축구 선수로서 행사에 참석했고 민지는 그 행사를 위한 특별한 의상을 디자인했다. 그들은 리셉션에서 우연히 만났고 손은 민지의 창의적인 디자인에 감탄했다. 그는 늘 그녀의 재능을 칭찬했고 그녀의 꿈을 지지했다. 그들은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했다.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손은 종종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의 눈은 세상을 다르게 봐요. 민지는 이런 말에 항상 부끄러워했지만 내심 기뻤다. 손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녀는 그의 열정과 결단력을 사랑했다. 그들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 뒤에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이따금 그녀는 패션쇼나 컬렉션 준비를 위해 출장을 갔고 돌아오면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손은 그녀의 일이 때때로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상은 묻지 않았다. 민지가 사라지기 한 달 전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 5주년을 기념하는 여행이었다. 손은 그 여행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다. 민지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손이 해변을 걸으며 물었다. 민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손.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뭔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민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만약 내가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손은 웃었다. 당신이 비밀 요원이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민지는 웃지 않았다. 손, 난 당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어요. 손의 웃음이 사라졌다.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망설였다.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손은 안도했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내일이요. 난 단순한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손은 어리둥절했다. 그럼 뭐예요? 민지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고 얼굴이 굳었다. 미안해요. 이 전화는 받아야 해요.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 돌아왔을 때는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여행의 마지막 날, 민지는 손을 바다의 집이라는 작은 해변 별장으로 데려갔다. 그것은 제주도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전통적인 한옥이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손이 물었다. 내 할머니의 집이었어요. 민지가 설명했다. 아무도 이곳에 대해 알지 못해요. 이곳은 안전한 장소예요. 손은 웃었다. 누구로부터 안전한데요? 민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손, 언젠가 당신이 이곳에 와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곳으로 와요. 약속해줘요. 손은 혼란스러웠지만 약속했다. 그는 그것이 민지의 가족 유산에 대한 감상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손은 그것이 경고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몇 주 후 민지는 사라졌다. 그녀는 컬렉션 준비를 위해 스튜디오에 간다고 말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손은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민지의 차가 한강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차 안에는 혈흔이 있었고 그녀의 지갑과 전화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자살로 추정되었지만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에소는 믿지 않았다. 민지는 자살할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설명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의 스튜디오에서는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조수는 민지가 종종 혼자 작업했고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기밀이었다고 말했다. 에소는 민지의 컴퓨터를 조사했지만 모든 파일이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스케치북을 뒤졌고 그녀의 작업실을 살펴보고 그들의 공동 계좌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는 민지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밤중에 그의 부엌에 나타난 낯선 남자가 민지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다. 손흥민은 새로운 희망에 사로잡혔다. 손은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달렸다.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 했지만 그 전에 그는 USB의 내용을 확인해야 했다. 그는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노트북을 꺼냈다. USB를 연결하자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나타났다. 손은 좌절했다. 그는 민지의 생일, 그들의 결혼 기념일, 심지어 그녀의 어머니의 생일까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는 깊게 생각했다. 민지가 그에게 무슨 비밀번호를 알려줬을까? 그리고 그는 기억해냈다.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민지는 그에게 바다의 집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한 가지 더 말했다. 만약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기게 된다면 잊지 마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 손은 민지를 처음 만난 날짜를 입력했다. 2012년 9월 23일. 화면이 바뀌었고 파일들이 나타났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파일 중 하나는 CK그룹 비리 증거라는 제목이었다. 손은 그것을 열었다. 그것은 디자인 스케치, 패션쇼 사진, 그리고 많은 문서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니 스케치와 사진들은 단서와 암호가 숨겨진 위장이었다. 민지는 CK그룹의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환경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다른 파일은 작전 푸른 나비라는 제목이었다. 그것은 민지와 다른 몇몇 사람들이 CK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손은 지호의 이름도 그곳에서 발견했다. 그들은 정부 감사관과 협력하고 있었고 거의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마지막 파일은 손의 피를 얼게 만들었다. 손흥민 위협평가라는 제목이었다. 그것은 민지의 글이었다. CK그룹이 내가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나를 추적하고 있고 나는 손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내가 사라져야 한다. 그들이 나를 쫓는 한 손은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내가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손에게도 갈 것이다. 나는 이 USB를 안전한 곳에 숨길 것이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지호가 손에게 전달할 것이다. 손,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바다의 집으로 와라. 나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사라진 것이었다. 그녀는 CK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고 그들은 그녀를 침묵시키려 했다. 손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제주도로 가야 했다. 하지만 그가 노트북을 끄려는 순간 차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경찰관이 창문 밖에 서 있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가 말했다. 손은 주저했다. 지호는 경찰도 신뢰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운전면허증을 꺼내 창문을 살짝 내렸다. 경찰관은 그의 면허증을 살펴보았다. 손흥민 씨, 당신은 살인 용의자인 지호와 접촉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손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살인이요? 지호는 오늘 밤 당신의 아파트에서 2명의 보안 요원을 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당신과 접촉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에소는 USB를 슬며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마음이 빠르게 움직였다. 이 경찰관이 정말 경찰인지 아니면 CK그룹에서 보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 변호사를 부를 수 있나요? 그가 물었다. 물론이죠. 경찰관이 대답했다. 일단 서에 가면요.
에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차문을 열었고 그 순간 경찰관의 재킷이 살짝 벌어졌다. 손은 그의 벨트에 권총이 아닌 다른 무기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실험용 마취총이었다. 이 사람은 경찰이 아니었다. 손은 재빨리 차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가짜 경찰관은 창문을 치며 외쳤다. 문 열어. 그는 가속 페달을 밟았고 차는 휴게소를 빠져나갔다. 백미러를 통해 그는 남자가 무정의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멀리서 검은 SUV 2대가 그를 향해 오고 있었다. 손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도로로 나가서 최대한 빨리 달렸다. SUV들이 그를 쫓았다. 앞쪽으로 그는 도로 봉쇄를 보았다. 그들은 그를 덫에 가두고 있었다. 순간적인 결정으로 손은 도로를 벗어나 숲으로 향하는 작은 길로 들어섰다. 그의 작은 차는 SUV보다 이런 좁은 길에서 더 유리했다. 그는 달렸고 또 달렸다. 몇 시간 후 소는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차를 버리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그는 휴대폰을 껐고 터미널로 걸어갔다. 제주도행 배표를 구매하는 대신 그는 목포행 버스표를 샀다. 그는 직접적인 경로를 피해야 했다. 버스를 기다리며 소는 민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정말 살아있을까? 그녀는 정말 바다의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그것을 믿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유명한 축구 선수였다. 이제 그는 도망자가 되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그의 진정한 모습에 더 가까운지도 모른다. 민지는 항상 그가 생각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다. 이제 그 말이 사실인지 알아볼 시간이었다. 목포에서 소는 다시 신분을 감추었다. 그는 중고 가게에서 옷을 샀고 자신의 머리를 다르게 스타일링했다. 그는 현금으로만 결제했고 공공장소에서 CCTV를 피했다. CK그룹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들이 어디까지 그를 쫓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기 전 소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USB에 있는 정보는 너무 위험했다. 만약 그가 잡힌다면 그들은 그것을 찾을 것이다. 그는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다. 에소는 인터넷 카페를 찾았다. 그는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모든 파일을 암호화한 후 자신에게 보냈다. 그리고 그는 USB를 포맷했다. 이제 증거는 그가 기억하는 암호로만 접근할 수 있었다.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 동안 소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배를 탔을 때를 기억했다. 민지와 함께였다. 그녀는 배 난간에 기대어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웃고 있었다. 그 기억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소는 모자를 눌러쓰고 항구를 빠져나왔다. 그는 택시를 타고 동쪽 해안가로 향했다. 바다의 집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했지만 민지가 그곳이 동쪽 해안의 외딴 마을 근처에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성산 포구 근처에 전통 한옥이 있는 곳을 알고 계신가요? 손이 택시 기사에게 물었다. 택시 기사는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옥이요? 그쪽에는 몇 개 있어요. 특별히 찾으시는 곳이 있나요? 바다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요. 택시 기사의 눈이 잠시 커졌다. 아, 그 집이요. 오래된 집이죠. 김씨 가문의 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세요? 택시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산포구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곳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 사이로 소는 제주도의 푸른 언덕과 검은 돌담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해안선을 따라 달렸고 마침내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저기요, 택시 기사가 언덕 위의 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게 바다의 집이에요. 집은 소니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크고 웅장했다.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작은 저택이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정원과 바다를 바라보는 넓은 마당이 있었다. 소는 택시기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내렸다. 비를 맞으며 그는 돌계단을 올라 대문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정원을 지나 현관에 도착했을 때 소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주변을 살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자 그것은 쉽게 열렸다. 민지? 손이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빈 집안에 메아리쳤다. 집안은 깨끗했지만 누군가 최근에 이곳에 있었다는 흔적이 보였다. 식탁 위에는 신선한 과일 바구니가 있었고 부엌에는 반쯤 마신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민지? 그가 다시 불렀다. 여기 있어요? 그때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은 재빨리 그쪽으로 향했다. 그는 베란다에 서 있는 여성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녀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지? 그가 속삭였다. 여성이 돌아섰고 손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민지가 아니었다. 나이든 여성이었다. 손흥민 씨군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손이 물었다. 민지는 어디 있어요? 여성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내 이름은 은지예요. 나는 민지의 이모예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민지는 여기 없어요. 손에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을 위해 이것을 남겼어요. 그녀는 테이블로 가서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걸 당신에게 주라고 했어요. 당신이 오면. 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의 이름이 민지의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는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편지를 꺼냈다. 내 사랑하는 손에게 편지는 시작되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진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패션 디자이너로 위장한 정부 요원이었어요. 내 임무는 CK그룹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발견했고 이제 내 목숨이 위험해요. 당신을 떠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했어요. 그들은 당신을 이용해 나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라져야 했어요. USB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당신은 그것을 내 동료 중 한 명에게 전달해야 해요. 그의 이름은 팍지호예요. 그는 서울에서 우리를 도울 거예요. 당신에게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항상 사랑할 거예요. PS. 이 집은 이제 당신의 것이에요. 이곳은 안전해요. 필요하다면 여기 머물러요. 영원히 당신의. 민지. 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지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 있는 걸까? 은지. 손이 말했다. 이 편지가 언제 쓰여진 거예요? 2주 전이요. 은지가 대답했다. 민지는 이곳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떠났어요.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지호라는 사람을 아세요? 은지의 표정이 변했다. 지호가 당신을 찾아갔나요? 네, 어젯밤에요. 그는 CK그룹 사람들에게 살해당했을 거예요. 은지는 한숨을 쉬었다. 가엾은 지호. 그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손이 물었다. 민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뭐니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은지가 말했다. 그녀가 당신에게 접촉하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USB에 있는 증거는 중요해요.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은 이곳에 머물러요. 은지가 제안했다. 이곳은 안전해요. 그리고 내일 내가 당신을 민지의 또 다른 동료에게 데려갈게요. 그는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손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상처받았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민지가 남긴 증거를 보호해야 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손은 일찍 일어났다. 그는 잠을 거의 못 잤다. 그의 꿈은 민지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깨어있을 때는 그녀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아침 식사 후 은지는 손을 작은 창고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낡은 목선이 있었다. 이 배로 작은 섬까지 갈 거예요. 은지가 설명했다. 그곳에서 중 선생을 만날 거예요. 그는 민지의 상관이었어요. 그들은 배를 타고 작은 무인도로 향했다. 바다는 잔잔했고 아침 안개가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섬에 도착했을 때 해변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박중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손흥민 씨,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손은 그와 악수했다.
민지는 어디 있나요? 중은 미소 지었다. 참을성이 없군요. 민지는 안전해요. 그녀는 해외에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요. 증거는 가져왔나요? 중이 물었다. 손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포맷했어요. 파일들은 암호화해서 이메일로 보냈어요. 중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결정이었군요. 암호는 뭔가요? 손은 잠시 망설였다. 이 사람을 신뢰해도 될까? 하지만 은지가 그를 이곳으로 데려왔고 그녀는 민지의 이모였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예요. 손이 말했다. 2012년 9월 23일. 중은 메모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CK그룹을 상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위험해요. 그들은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손이 물었다. 새로운 신분으로 당신을 해외로 보낼 거예요. 중이 제안했다. 그곳에서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손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나는 민지를 찾을 거예요. 중과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중이 말했다. 상관없어요. 손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녀를 찾을 거예요.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중은 한숨을 쉬었다.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잠시 생각했다. 당신이 그렇게 결심했다면 우리 팀에 합류할 수 있어요. 당신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존재는 의심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손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민지를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럼 훈련을 시작해야겠군요. 중이 말했다. 당신은 이제 우리 팀의 일원입니다. 손흥민 씨. 6개월 후 홍콩의 한 호텔 로비에서 손은 신문을 읽으며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머리는 검게 염색되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으며 수염도 기르고 있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하고 있었다. 그의 훈련은 고된 것이었다. 그는 총기 다루는 법, 감시 기술, 암호 해독 등을 배웠다. 그리고 이제 그는 첫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CK그룹의 홍콩 지사를 감시하는 것이었다. 갑자기 그의 전화가 울렸다. 네, 2층 커피숍으로 오세요. 목소리가 말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손은 신문을 접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2층으로 올라가 커피숍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사람들로 붐볐다. 이쪽으로요. 웨이터가 그를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다. 테이블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왔다. 손이 테이블에 앉자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민지, 그가 속삭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손.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가 실제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을 찾았어요. 그가 말했다. 민지는 웃었다. 아니요, 내가 당신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중이 말해줬어요. 그는 처음부터 우리 편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날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어요. 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당신은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어요. 민지가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었어요. 당신은 내 모든 것이에요, 민지.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당신에게 거짓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했어야 했는데. 이해해요. 손이 말했다. 당신은 나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민지가 물었다. 손은 미소 지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싸울 거예요. 중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나는 이제 당신의 파트너예요, 모든 면에서.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축구선수에서 비밀 요원으로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변할 수 있어요. 손이 말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민지.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CK그룹과의 싸움을 끝내야 했고 그것은 위험한 임무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전부였다. 준비됐어요? 민지가 물었다.
손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들은 함께 커피숍을 나섰다. 밖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손은 우산을 펴고 민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들은 비를 맞으며 호텔을 나섰다. 새로운 임무, 새로운 도전, 하지만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향해